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초빙 교수 김동민, 초빙을 좀 강조했죠. 예전에는 의료사회복지사 김동민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귀한 자리를 저를 불러주셔서 이 모든 관계자들한테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한 강의, 장애 수용은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의뢰받았을 때 고민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30년 가까이 의료사회복지사를 하고 또 척순산자를 만났을 때 이 장애 수용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대답은 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불안합니다. 이 장애 수용이라는 걸 여러분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근데 저는 이 장애 수용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또 그러한 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감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장애 수용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5단계죠. 장애 수용을 할 때 감정의 5단계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또 의료 모델과 관련돼서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어떻게 재활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지, 또 하나의 부분은 사회 모델,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와 관련된 또 다른 역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여정의 장애 수용이라는 걸로 한번 같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장애, 도대체 장애,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지만 중도 장애로서의 느끼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척수장애인이었을 때 장애는 저희가 신체적으로 불편해졌다라는 거, 내 신체적인 손실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상실의 경험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너무 자유로웠던 내 생활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없죠. 무엇을 하든 가능했던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던 직장생활이라든지, 내가 했던 운동 선수로서의 활동이라든지,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자녀로서의 역할, 이런 사회적인 역할에도 장애로 말미암아서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신체적인과 사회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좌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정체성의 문제죠. 건강했던 나의 모습이 과거가 되고 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애,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상실, 이러한 슬픔들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장애 수용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척수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극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이는 것들 어떻게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겪게 되는 장애이고, 그래서 장애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애 수용, 도대체 수용이 뭐야? 나의 건강했던 모습, 이 모습은 과거죠. 나의 현재는 난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어. 현재입니다. 그냥 화가 나고 이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 수용이라고 했을 때는 나의 과거의 신체적인 어떠한 기억들, 이 기억들을 내가 어떠한 감정으로 내려놓느냐는 거죠. 이 감정의 무게가 장애 수용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되고, 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거, 이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장애 수용이 뭐지? 왜 중요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애 수용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불편해지는 이러한 것들, 내가 이전에 자유롭게 걸었고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계단을 자유롭게 올라갔고,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떠한 부분,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나의 이러한 신체적인 것과 내 감정에 대해서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난 좋아질 거야, 한 5년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하면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불평과 불안과 좌절과 공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건강했지만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도 나야,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한 10분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예쁘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저의 20대를 보면 그때는 웃기죠? 그때는 예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예뻤는데 지금의 사진첩, 앨범,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앨범, 요즘에 카톡으로 보면 10년 전, 뭐 5년 전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 그렇지만 예전에 예쁘고 아름다웠던 나나, 예전에 내가 건강하게 자유로웠던 나나, 지금의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나, 지금 제가 말하는 굉장히 노화된 나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 나라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나라는 나의 가치성,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장애 수용이라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애 수용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불안하고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감정들입니다. 내가 자유로라는 어쨌든 신체적인 건강한 기억들이 현재는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무력감이 이러한 감정들이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휠체어를 타고 내가 무엇을 한다 그래도 예전에 운동선수였던 여러 가지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불편해졌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더 풍요롭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운동선수였는데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나는 집에만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나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이 지금의 현재에도 나와 함께 잘 만들어 간다 그러면 삶의 질은 풍요로워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지?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농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술을 그렸다거나 문학가였다 그러면 내가 바뀐 그러한 모습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가는 내 가치관을 다시 만들어 간다는 거는 삶의 질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걸 바뀌게 되니까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내 친구를 만나면 너는 그럼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싫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당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같이 함께라는 것들로 관계 형성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 수용이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뿐만이 아니라 내 자존감, 나의 존중, 나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 혹시나 제가 국립재활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로 있었을 때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아침이나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고 또 수시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 또는 백화점을 간다거나 또는 취업과 관련돼서 복지과 관련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애의 수용에 왜 중요한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런 많은 활동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척수장애인에게 수용이란 그렇다 그러면 다양한 장애인들도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나의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척수장애인으로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거나 손이 예전 같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는 좋아질 거야 라든지 여러 가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나의 감정적인 것들의 변화와 나의 이 혼란스러운 정서적인 상태가 공포까지 무력감까지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나의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건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전의 삶과 단절되지 않고 현재의 삶과 연이어지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다운 나의 모습으로 이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휠체어나 보조기들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가치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내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을 여정으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 수용의 기본 이론과 관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장애 수용한다면 늘 얘기를 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하필 나냐고.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걷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내 삶은 끝났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장애와 함께 내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 열심히 하면 뭐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러한 부정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화내맺고 또 타협도 하다가 너무 우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감정을 분리시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답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단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짚어가면서 이 단계를 가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촉수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나름 제가 많이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라는 나를 부정하는 나의 이러한 충격 나의 현실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든 부정과 관련돼서 있다가 갑자기 우울로 아니야 내 삶은 끝났어 이거는 아니야 나는 집에서 난 살아서 안 돼 이런 우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바로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단계대로 내가 부정, 분노, 타협, 우울수 이러한 단계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하다가 아니야 내가 왜 이래 내가 잘 살아야지 수용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타협도 했다 이런 여러 단계를 다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장애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나의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장애를 수용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그런 감정과의 어떠한 격렬한 거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리가 돼서 나다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수용이 되는 건데 이러한 5단계도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장애와 관련돼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게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거나 또는 이런 이해관계자분들은 의료 모델이 뭔지 사회 모델이 뭔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의료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충격과 부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 이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걸을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오진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사들이 저를 보게 되죠. 의료 모델이라는 거는 신체에다 집중을 둔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해결해 나가려니까 나의 기능과 관련돼서 의료 전문가들이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나는 걸을 거야. 이런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의료 모델을 가진 거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지만 의료 모델이 좋은 거는 내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고 나의 잠재력을 찾아간다라는 데 의료 모델의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모델은 도대체 뭐냐? 의료 모델이 신체적인 부분을 있다면 사회 모델은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과 관련돼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은 뒤에 가서 한 번쯤 더 얘기를 나누겠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려는 게 밑에 장애 역설이라는 겁니다. 난 장애가 있는데 행복해 라고 하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30년 전에 처음 만났던 분을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5년 됐는데 카톡에 사진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해병대에 있던 멋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옛날 거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옛날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의 나의 감정으로 편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내가 신체적인 건강함만 두는 게 아니라 내 희망과 관련된 나의 이러한 행복들을 바뀌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난 가족과 지내본 적이 없어. 근데 난 지금 약간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 이것을 행복의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할 수 있다. 장애 수용이 안 돼도 장애 역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예전에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 단계별로 안 가는데 나는 바로 수용이 됐는데 이러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장애 수용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가 수용이 안 돼도 난 장애가 돼서 이런 부분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이 안 되지만 나의
행복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쭉 길게 얘기했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장애 수용과 관련돼서는 웬만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 수용은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개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장애 수용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이러한 거는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거는 내가 신체적인 거에 오래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불편과 신체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넘어서서 내가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를 찾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 여정들은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경수 3번, 4번을 낮추셔서 목변이 간신히 움직이는데 왜 저렇게 웃고 행복해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흉수인데도 내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볼 수 없고 집에만 있겠어. 이렇듯 이렇게 장애 수용의 이러한 시간의 흐름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본인이 중심으로 주관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여정들의 시작에서 여러분에게 시작을 좀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Expect to go through 5 stages. The first is denial. No way, because I'm not dying. Second is anger. Why, you little dude! After that comes fear. What's after fear? What's after fear? Bargaining. Doc, you gotta get me out of this. I'll make it worth your while. Finally, acceptance. Well, we all gotta go sometime. Mr. Simpson, your progress astounds me. I should leave you to. 장애라는 거, 이거 상실이거든요. 이러한 5단계는 사실은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장애 수용의 그런 과정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있을 때 기억날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해서 슬퍼하거나 한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좋아질 거야, 힘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슬퍼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를 잃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과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불편해졌다라는 거는 나를 잃었다라는 그런 상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슬프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감정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런 애도 과정을 할 때에 이런 상실의 경험도 정말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인 부분에 내가 상실이 됐다는 건 나를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경험과 같습니다. 애도 과정과 척수는 장애 수용 사례를 이제 5단계로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입원해 있기 때문에 듣게 되고, 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 있기 때문에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하나씩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맨 처음에 아니야 오진이 왜 나야, 현실을 부정하는 이 분노는, 그 다음에 왜 하필 나야 라고 했을 때 이런 화가 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부정과 분노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죠. 내가 걷기만 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현재 나의 이러한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걷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우울하고 포기하고 무력감과 상실감과 슬픔에, 이러한 것이 우울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도 나구나, 내 새로운 삶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다면 다르겠죠. 이러한 5단계의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거나 또는 넘어가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부정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의 피해가 많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사례라는 거는 이제 하반신 마비인 철수라는 이제 가명,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가명입니다. 철수와 민수와 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매일 밤 되면 이분은 얘기를 하죠. 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스스로 유의라고. 의료진들이 휠체어법 알려면 왜 나한테 휠체어 타게 하냐. 난 곧 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한다고 해서 저는 이러한 부정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나의 감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부정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내가 좀 더 이러한 가정들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을 할 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정을 할 때는 충분히 본인을 인식하라고 좀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이 부정에 대한 충분한 감정을 깊게 본인을 알아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나의 친구들이나 나 여러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면서 화도 내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뭔가 도로교통상의 문제가 된 거고 뒤에 있는 저놈이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가 화가 나는 것들을 제3자이거나 신이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분노를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뀐 나의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분노를 하면서 가족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 않던 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분노의 감정들입니다. 아, 나는 정말 못된 놈인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은 안 그러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화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지? 분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봐야 나의 감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이러한 감정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점점 뭔가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얘기를 듣게 되면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래, 내가 이제 걷기만 되면 아, 내 이런 통증만 없으면 나는 아주 열심히 할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만일 내가 뭐만 된다면 이제 현저하고 타협을 하려고 저희가 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 사례로 한 것처럼 내가 통증만 없다면 통증의 보통은 우리 척수손상 환자, 통증 없는 척수 환자도 많지만 저희 다 알잖아요. 그냥 이런 날, 오늘 날씨가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서울의 날씨가 좀 지리지리하다는 거죠. 비도 왔다가 칙칙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갖고 있잖아요. 또 없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냥 병원에 있다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범석 교수님께서 그러려니 라는 이야기를 우리 환자분을 회진할 때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통증, 이 통증과 관련돼서 얘기하죠. 아, 내가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걷는 거 원하지도 않아. 이 통증만 없으면. 이러면서 나의 현재의 이러한 신체적인 어떠한 고통과 연관돼서 타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지내게 되죠.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 이 우울,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울입니다. 아, 내 인생 끝났어. 걷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아, 옛날에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옛날에 어디도 갔었는데 명동에 갔었고 아, 아니야, 압구정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나의 미래는 막막하다고 이러한 슬픔과 우울에 이제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우울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이 우울에 있었을 때 어떻게 어떠한 방향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할 때 저희가 그렇죠. 아마 이 척수협회 메신저가 있고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하게 된다는 거는 내 이 현지에서 또 다른 나를 받아들인 이런 여정 중에 굉장히 이 우울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 집중하고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내가 지금 현재 이 불편한 이러한 신체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아까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던 것들을 운동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다른 복직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 우울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의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예전에 굉장히 자유롭고 잘 걷고 뛰어놀고 어디든 마음대로 갔었던 나의 과거의 기억과 현재 내가 걷지를 못한다. 내가 걷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갈 수 없다라는 이 감정을 동일시에 해서 아, 나는 걷지 못하니까 쓸모없어. 이게 아닙니다. 수용에서는 과거와 관련된 나의 건강한 신체적인 기억을 현재 느끼는 좌절과 불안과 우울과 관련돼서 같이 놓으면서 하지 마시고 이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것도 또한 나라고 받아들인다 그런다는 것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걷지 못하는 슬픔에 있지만 여기에 보면 사례, 내가 예전에 굉장히 친구들하고 3대3 농구를 했는데 휠체어 타고도 농구를 할 수 있네. 백화점을 갈 수도 있고 낚시도 하러 갈 수 있어? 라는 것과 그림도 그리네. 내가 손도 불편한데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과거의 나의 그러한 신체적인 어떠한 것들로 나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못한다라는 현재의 감정으로 불안과 좌절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 감정을 내려놓게 한다 그러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새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그냥 의료 모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료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의료 모델이라는 건 아까 그랬죠. 병원에 있었을 때 치료적인 거에 중심을 다 좋게 기능적으로 회복되니까 또는 예전에 건강한 걸 정상이라고 그러고 내가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기타 여러 가지 손 기능에 있을 때 이거를 비정상으로 보니까 내가 예전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하게 되니까 되는 부분이 있죠. 수동적 역할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의사나 치료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이러한 분들이 와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수동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역할의 의료적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모델과 관련돼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 치료 중심이니까 내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래 부정하게 되거나 계속해서 내가 병원 생활은 장기화되게 되죠.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니까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여러 가지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존중감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나가게 되면 지하철 타기도 어려울 거고 내가 나가면 버스 탈 때 내 자리를 비켜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고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고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의료 모델과 이제 치료 중심으로 볼 때이지만 이 의료 모델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내가 예전에 이러한 신체적인 상황에서 나의 잠재적인 것들을, 나의 기능들을 끌어내거나 치료하는 것 중에서는 의료 모델을 갖는 중요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회 모델이라는 건 아까 의료 모델들이 기능적인, 신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다면 사회 모델은 감정과 관련되거나 사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좀 이제 길게 했는데요. 이 사회 모델이라는 게 요즘 내가 지하철을, 여러분은 요즘 그런 게 없죠. 내가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그러면 내가 카톡에다가 그 역과 관련돼서 보면 어느 역에 몇 번 출구로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삐뽀삐뽀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냥 리프트로 내려가면서 여러 사람 나보라고 막 삐뽀삐뽀 하면서 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 불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회 모델은 이겁니다. 내가 나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리프트여서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했을 때 변화가 생겼잖아요. 나의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이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바뀌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뛰어놀고 자유롭게 걷었지만 지금의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나의 자유가 사회적인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리프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하거나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휠체어를 탄 내가 앞으로 이런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장벽들이 제거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지 내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민준 씨라고 했던 건데 이분이 아까 병원에 있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거나 내가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퇴원 전에는 그렇죠. 휠체어 타고 어디 간다는 거 이렇게 너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 했다가 퇴원 후에 엘리베이터를 아까처럼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모든 출구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맨 끝에 가서 한참 가야지만 있는 이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이 변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사회 모델입니다. 아까 장애 역설 잠깐 얘기 드렸죠. 장애 역설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게 장애 역설입니다. 야, 너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야, 너 옛날에는 자유롭게 뛰고 걷고 계단 막 날아다녔잖아.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장애 역설이라는 건 내 삶의 기준, 내 행복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역설의 핵심은 내 행복의 원천, 내 행복을 내가 바라보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신체적인 거에 모든 게 몰입되는 게 아니라 난 또 다른 나의 가치와 의미를 보면서 가치에 재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휠체어를 타러서 계단을 못 올라가지만 경사로가 있으면 돼. 경사로가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운데?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장애의 핵심들이 내가 바라보는 가치를 바꿔놓고 행복의 기준을 바꿔놓는 게 장애 역설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도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한 5년, 6년 일하는데 다쳐서 4개월뿐이 안 됐는데 난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니? 이제 여기저기 뭐 내가 어디 가면 다 비켜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사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친구의 우리 척손 선생님 그 친구의 생각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퇴원 준비적인 촉수장애의 장애 역설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좀 그렇긴 합니다. 어디에 바람이 느껴졌을 때 또는 어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향기 너무 좋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는 게 역설과 관련이 되겠죠. 자, 퇴원 후에 사회활동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병원에 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의료진도 있고 가족들도 굉장히 하는데 퇴원하고 딱 됐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척수장애인 장애 역설일 때 좀 전에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쉼 없이 일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장애 역설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본론으로 좀 간다 그런다면 제가 장애 수용을 할 때 아까 5단계를 얘기했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3가지로 조금 나눴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때 정말 힘든 장애를 어떤 식으로 수용해야 되느냐 상실과 재활과 관련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1년 기간 동안에는 내가 병원에서 있고 생각했던 것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장애와 관련돼서 다시 받아들이고 이걸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갈지. 마지막이죠.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관심 있는 취미도 하고 직장도 얻고 하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러한 단계로 장애 수용을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하고 사회활동 이렇게 장애를 어떻게 하는지 병원 입원과 병원 퇴원과 관련된 거는 퇴원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회복지사는 이 퇴원 준비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집에 간다니까 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지?
그러기서 생활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주변에 있는 복지관의 정보는 뭐가 있지? 지역사회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분이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퇴원해서 집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장애 병원에 처음 했었을 때는 혼란이죠. 이건 내 몸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아픈 사람이라고 보게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보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토로해야 되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이러한 5단계를 다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상셀턴이 아까 말한 대로 부정분노 타협 우열 수용이라는 이 5단계 안에서 계속 하루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느낄 때마다 분명히 아까는 내가 좋아지고 뭔가 취업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열심히 해봐야지를 했는데 그거에서 뭐해? 해봤자 뭐 내가 어떡하겠어? 걷지도 못하는데 막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터널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불안이고 어디서 오는 현실 회피인지 이러한 부분들과 보셔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아침마다 사례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침대, 여기는 지금 어르신 앉아있는, 제가 굉장한 많은 우리 환자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진을 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르신의 뒷모습처럼 여러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나오질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은 터널이죠. 누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병원에 계시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 시간을 왜 그런지 스스로의 글을 써가면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 퇴원 후인데요. 이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원 준비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나의 이런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야지? 이 그림을 보면은 계단이 딱 나오는데 이거 못하는구나. 내 계단을 못 올라가가 아니라 이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집에 갔을 때 주부로서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재정립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크게 썼어요. 내가 아까 말한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또 현실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또 화를 내고 여러 가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이죠. 내 예전에 건강했던 몸에 대한 상실, 다시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사회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휠체어탁을 버스를 타는데 거부당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문제, 나의 장애 때문에 내가 버스를 못 탔구나, 나의 장애 때문에 이 건물에 못 갔구나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버스에 리프트 설치가 되는 저상버스라든가 아까 말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나의 가치관과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원 후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아마 볼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나를 이런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불편한 손 기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을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편견, 어떤 분이 장애에 대해서 이 척수장애를 모르니까 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척수장애에 대해 제대로 지식을 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편견과 맞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것들 맞설 때 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전문가와 관련 상의해서 전문가가 이러한 편견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해결이 아니라 나에 관련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척수협회. 지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분들과 또 동료 상담을 해줬던 분들과 그분들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문제거나 나 혼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서 사회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활동 여러 가지 있죠. 뭐 멘토로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흉수 환자보다 경수 환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경수 하이레벨 경수이거나 아니면 6, 7, 8번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멘토를 하거나 또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자존감과 관련돼서 굉장한 열심히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나를 다시 새롭게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밝아요. 장애 수용 다 된 것 같아요. 힘써요. 운동도 하고 또 미술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하는데 이분들이 장애 수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활화산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화산 터진 거 혹시 보셨나요? 볼 때는 산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활화산이 되었을 때 폴록폴록 막은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 불길 약간 톡톡톡 올라오면서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평상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나의 이러한 불편한 몸이 된 이 촉수장애와 관련된 것들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은 왜 내가 이러한 감정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나의 건강했던 기억에서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감정의 무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 내가 휠체어 타는 것들 나는 지금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분들, 이 촉수협회에는 메신저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는 저같이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거나 아니면 임상이거나 의사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또 그런 분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분들한테 진심을 담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무게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씩씩해야지만 저 사람은 장애를 극복하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휠체어를 탔다는 이 불편한 과거의 기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안하게 옛날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5년 전만 해도 본인의 해병대의 건장한 모습을 올리지 않다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옛날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뿌듯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해병대로서 가졌던 그러한 건강한 게 지금의 이것들이 불안하고 숨기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감정들이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을 내 현실의 지금 직장생활과 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것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장애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신호에는 옛날 과거라고 얘기했지만 과거라는 이야기는 이거죠. 내가 사고 나기 전에 건강한 그러한 신체적인 그런 거를 과거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상실하거나 슬퍼하는 이러한 감정을 유입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웃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엔 난 너무 자유롭게 잘 걸었는데 그립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너무 슬퍼. 내가 못 걷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은 새로운 장애 수용이 되신 게 아니죠. 내가 옛날에는 참 자유롭게 잘 걸었어. 라는 기억과 지금의 나는 잘 못 걸어서 슬퍼. 이거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는 잘 걸고 행복했어. 지금의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런 좌절인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이거죠. 나의 이 모습도 나구나. 과거에 건강했던 것과 지금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요. 또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거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긍정적으로. 내가 휠체어 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운동을 어떻게 해? 내가 옛날에 야구 선수였었는데 이제 야구를 못 하잖아? 근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배드민턴 칠 수 있고 기본적인 어떠한 목표들을 다시 만들어 간다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새로운 신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얘기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아, 내가 휠체어 타가지고 내가 화장실 갈 때 누구한테 도움받는 게 예전에는 그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지만 아, 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이거를 나의 그러한 모습도 나라고 받아들이는 거,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정체성을 새롭게 갖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거나 타인이 어떠한 휠체어를 타는 척수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야. 옛날에 그런 모습과 지금의 휠체어를 타고 내가 척수장애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또한 나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이 새로운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줄이야.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나의 강점과 나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걸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장애 후에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닫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척수장애인 협회 여기 문의를 해보세요. 아마 많은 여러분의 동료들이, 많은 멘토분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QA 이거는 여러분들이 협회에다가 좀 더 문의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화가 납니까? 슬픕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의 행복은 바뀌었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척수협회 같이 있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지금 듣는 이 방송을 듣는 거라 그럴까요?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 척수협회에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죠. 혼자가 아닌 여러분, 장애를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수용한다라는 거는 개인의 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거지만 이러한 여정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러한 장애 수용을 해야지만 더 풍요로운 내 삶을, 새로운 삶이죠. 이런 것들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장애 수용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